캐릭터 산업 선두에는 이 우는 아이도 뚝 그치게 한다는 뽀로로, 또 로보카 폴리가 있죠. 월드스타라고 부를 만도 하지만 아직 전체 캐릭터 산업에 온기가 도는 건 아닙니다.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심연희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뽀통령이라 불리는 뽀로로를 이을 차기 대통령 로보카 폴리입니다. 위험에 빠진 친구를 도울 때면 이 자동차가 이렇게 로봇으로 변신합니다. 세상에 나온 지 1년도 안 돼 국내 시장을 휩쓸었고 오는 4월엔 프랑스 방송에 나가는 것을 시작으로 해외로도 진출할 예정입니다. 경찰을 뜻하는 폴리, 헬리콥터인 헬리, 이렇게 캐릭터 이름은 물론 배경 속 교통표지판 하나까지 처음부터 해외 시장을 겨냥해 만든 덕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캐릭터 산업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세계 캐릭터 시장 규모는 1,600억 달러, 우리 돈 185조 원이지만 토종 캐릭터 산업의 비중은 세계 시장이 고작 1%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캐릭터 산업의 성장을 위해선 이미 해외에서 건증받은 K-팝이나 드라마 등 이 한류 콘텐츠를 캐릭터와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효연 기자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차가 현대에서 처음으로 만든 국산차 폴입니다. 76년 남미에 첫 수출됐을 때 깡통차라고 두롱받았지만 이제 우리 자동차는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5위를 기록하고 있는 수출 주력 품목이 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지금은 박물관 소장품이 돼버린 이 무겁고 한 손에 쥐기조차 힘든 휴대전화. 97년 홍콩에 처음으로 수출됐던 휴대전화 기종인데요. 이제 우리의 스마트폰은 지난 3분기 세계 시장에서 판매 1위를 기록하며 무역 1조 달러를 이끈 공신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1조 달러는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우리 돈으로는 1,100조 원에 이르는데요. 1달러를 지폐로 가로로 늘어놓는다면 지구 3,300바퀴를 돌 수 있는 분량이고요. 100달러를 지폐로 쌓으면 1,200km, 서울 무역센터의 5,200배 높이가 됩니다. 수출은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인데요. 지난해 우리나라는 3.6%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수출이 절반을 차지했는데요. 만약 수출이 줄게 되면 내수까지 영향을 미쳐서 경제 성장률이 절반 이하로 곤두박질 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수출 시장을 살펴보면 한때 주요 수출 무대였던 선진국은 27%로 크게 축소됐습니다. 반면 신흥국은 73%로 크게 늘어났는데요. 무역 수지를 보더라도 지난해 선진국에서는 450억 달러 적자지만 신흥국은 770억 달러 흑자입니다. 신흥국에서 벌어서 선진국의 적자를 메우는 그런 구조인데요. 신흥국 가운데서도 특히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올해 6% 이상 성장하는 등 한동안 고도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국가들입니다. 지금까지 선진국 시장에 목을 맸던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주요 수출 기업들도 신흥국 공략을 올해 주요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신흥국 시장 공략 방안, 조지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30만 톤 규모의 거대한 유조선이 우리 울산항으로 들어옵니다. 이 배에는 원유 200만 배럴이 실려 있습니다. 이런 유조선이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나라에 기름을 실어 나르고 있는데요. 들어오는 기름의 대부분이죠. 80% 정도는 중동 지역에서 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란산 원유는 전체 수입량의 10% 정도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카타르에 이어서 네 번째로 많은데요. 연간 8천만 배럴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8천만 배럴 어느 정도 양일까요? 우리나라 산업, 수송, 가정 등 모든 분야에서 한 달 넘게 사용할 수 있는 전체 기름의 양입니다. 만약 이 물량을 수입하지 못하게 되면 적자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정도가 아닙니다. 현대인의 삶을 뿌리채 바꿔놓고 또 새로운 산업을 자라게 했습니다.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정인성 기자가 좀 더 자세히 분석하겠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전화, 문자, 정보 검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핵심 콘텐츠인 애플리케이션은 불과 3년 만에 2,200배나 증가했습니다. 무료 문자 앱들은 수천만 명의 가입자를 기반으로 모바일 시장의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이 앱을 통해서는 KBS의 다양한 채널을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데요.
과거처럼 채널을 놓고 가족 간에 다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도 스마트폰을 통해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지도상에 제가 서 있는 곳은 아프리카 대륙의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입니다. 이곳에는 재외국민 350명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우리 공간이 없기 때문에 마다가스카르에 사는 교민이 한 표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행기로 2시간 정도 걸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의 공항을 거쳐야 합니다. 그 다음 자동차로 40여 분 거리의 남아공 대사관까지 이동해야 합니다. 이 여정을 등록 때 한 번, 투표 때 한 번, 모두 2번 반복해야 되는 것이죠. 해외 영주권자의 경우 지역구를 제외한 비례대표 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관심이 멀어지게 하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올해 재외선거 관리 비용은 216억 원인데요. 최종 등록률을 5%로 가정하고 이들이 모두 투표한다고 해도 1인당 투표 비용은 27만 원 정도입니다. 반면 국내에서 치러진 2010년 6.2 선거 당시 1인당 투표 비용은 2만 1,000원 수준, 무려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1년 전 오늘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2시 34분, 북한은 연평도로 포 150여 발을 사격합니다. 오후 3시 12분, 북한은 20여 발을 다시 발사합니다. 우리 군의 주력 무기 K9 자주포입니다. 해병대는 첫 포격 이후 13분이 지나서야 K9 자주포로 80여 발을 쏘는데 그칩니다. 기습을 당한 것도 이유가 있지만 공격당한 만큼 비슷한 종류의 무기로 응징해야 한다는 당시 교전 규칙도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실제로 공군의 F-15K는 출격하고도 그냥 돌아와야 했습니다.